자, 먼저 인파워먼트인데, 자, 요즘 보게 되면 조직의 계층이 있죠. 하이어라키. 이게 계층을 갖다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층은 그대로 두더라도 또 이제 호칭이 있죠. 이런 것들을 또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일원화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죠. 뭐 프로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인파워먼트가 그런 트렌드와 맞물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어떤 이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관료제를 뜻하는 거예요. 관료제. 오늘날의 경영 방식이라는 것은 탈관료제죠. 기존의 관료제에서 벗어난 이렇게 서클 형태,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활동, 권장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식을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권력을 구성원에게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권한 위임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관료제, 수직적 조직에서 보일 수 있는 개념인 것이죠. 이게 뭐냐면 상사의 의사결정의 어떤 일부 있죠. 일부를 위임하는 형태를 일컬어서 그냥 권한 위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딜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료제라든지 수직적 조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층제적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통제라든지 감독하는 방식,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권한임이죠. 기존의 직원들의 참여도 수준을 높이는 수준에 있어서 권한임의 방식을 쓰는 것인데,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이 수직적 조직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서클형 조직, 수평적 개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라든지 리더가 갖고 있는 권력을 구성원들과 쉐어링하는 개념이에요. 공유하는 개념. 이걸 통해서 구성원, 조직의 구성원들의 어떤 자율이라든지 몰입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어떤 그런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경영 이론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조직 이론에서 봤을 때 이 관료제라는 것은 여전히 거대 담론이에요. 거대 담론. 탈관료제를 위한 여러 가지 경영 활동들이 있죠. 조직 이론에서도 보게 되면 뭐 에도크러시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뭐죠? 애자일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관료제, 그죠? 탈관료제를 위한 새로운 경영 이론들이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파워먼트도 같은 맥락이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파워먼트는 권력 차원에서의 권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파워먼트라는 개념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인파워먼트 개념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자, 특히 인파워먼트 있죠. 인파워먼트에서 앞에 이 접두어 임이라는 건 뭐죠? 뭔가 힘을 싣다, 위에 얹다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죠. 권한을 구성원들에게 얹어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직역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이렇게 성공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파워먼트라는 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자들이 이 부하 직원에게 이 권력을 뭔가 양도한다는 개념 있죠. 내 갖고 있는 권력을 쉐어한다는 개념,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관리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파워먼트 자체를 권력이죠. 권력 자체를 어떤 제로성 게임 있죠. 제로성 게임, 땅 따먹기 같은 그런 제로성 게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 권력이라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공유했을 때 전통적 관료제 조직에서 보이는 권한 위임에 비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도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개인의 성과가 차츰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것이 다 집단의 성과로 더 커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집단의 성과 볼륨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파워먼트라는 것이 훨씬 더 집단의 성과에 더 유용한 개념이라는 점이 있고, 자, 그리고 인파워먼트를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이게 정보가 잘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보가 잘 공유되게 되면 이 구성원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게 되면 뭔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뭐 강제적 권력이라든지 보상적 권력 이런 측면보다는 전문적 권력이라든지 중거적 권력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전문적 권력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됐을 때 더 효과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이제 자율성 이런 것들도 많이 부여해줘야 되고, 리더십 측면에서, 그 다음에 뭔가 이게 기존의 서열 의식 있죠? 연공에 기반한 어떤 서열 의식 이런 것들을 타파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도 이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리더십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뭐 리더십도 이제 공유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 리더십이라는 게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됐을 때 뭐 그런 것들이 꼭 집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디지털 환경이 계속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마다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또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의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점이죠.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또 실수의 용납에 대한 것도 잘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이 아닐 때, 그렇죠? 일상적인 것이야 우리가 실수할 이유는 없죠. 일상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이 아니고 뭔가 도전을 했을 때, 새로운 것을 해봤을 때, 이럴 때는 실수가 용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또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경우에,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다 발생한 실수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실수의 용납 수준으로 용인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임파워먼트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무조건 임파워먼트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성원들이 적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임파워먼트, 권한이라든지 정보라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율성 자체 많이 부여받게 되면 당연히 책임감이 들겠죠. 이런 거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임파워먼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임파워먼트를 위한 행동 지침에 대한 설명인데, 임파워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는 이런 행동 지침을 좀 따라야 된다.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어쨌든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부하 직원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구성원의.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게 있을 때 이제 권한을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가 자신이 뭔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아예 좀 부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권력을 양도받아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의 어떤 주도성이라는 자율성을 가로막는 이 관료적 장애물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사일로 에펙트라고 해가지고 사일로 효과, 부서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제거하는데 관리자가 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칭 기법을 사용하라. 코칭 기법. 자, 코칭이라는 것은 이거죠. 컨설팅하고는 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컨설팅이라는 건 뭐죠? 컨설팅이라는 것은 답을 주는 거죠. 솔루션, 대안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컨설팅인 반면에, 코칭이라는 것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기법이 바로 코칭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의 효과라는 것은 관리자가 구성원들에게 시행을 했을 때 권력을 갖다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임파워먼트 된 구성원은 이제 권력이 더 많아졌죠. 기존에 정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율성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파워먼트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일반적인 구성원들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루틴한 일, 그냥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도전적이고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부담감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내므로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츰 자기 효능감 이런 것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직무 몰입도가 증가할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과라는 것은 또 이 개개인 있죠? 개개인의 성과는 또 집단의 구성원들의 성과로 다 연계되기 때문에 집단의 고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인파워먼트가 이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인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요. 인파워먼트에 대한 행동 지침에 대한 설명을 방금 전에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을 통해서 인파워먼트 개념, 권한이 이미 인파워먼트 안에 있다는 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 성공 조건에 대한 점,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를 실행하기 위한 관리자 행동 지침 이런 것 말씀드렸었고,